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왜 이재명부터 때리나입니다. 저희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사진을 걸었습니다. 네. 어제였죠?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깜짝 선언을 했더군요. 네, 그것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특히 경쟁 상대가 될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당대표가 되면 계파 갈등과 또 수사 문제로 인해서 정치 보복에 휩쓸려 당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막판에 박지원 전 위원장을 영입한 사람이 이재명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지금 그 출마 일성을 이 의원 비판으로 시작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대선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유세에 함께 설 만큼 박 전 위원장과 각별한 사이였고 또 이 전 후보의 끈질긴 설득으로 비대위원장직까지 직행을 했는데 이후에 조국 전 장관 사과 요구, 또 송영길 전 대표 불출마 주장, 또 당 혁신안과 관련해서 윤호중 위원장과의 마찰에 홀로 사과 회견을 열기까지 이 당 혁신을 위해서 냈던 목소리가 내분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면서 당 안팎으로 반발을 산 바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의원은 침묵으로만 일관한 게 두 사람 간의 균열의 시작이었단 말도 나왔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바로 적이 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박지원 전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전 대선 후보를 혁신의 대상으로 거론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박 전 위원장은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계파 정치와 팬덤 정치 청산 등 5대 혁신안을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문제의 중심에 이재명 의원이 있죠. 이 박 전 위원장은 그제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도 본인보다는 이 의원과 또 강성 지지층 등에게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지도부보다는 이제 다른 이유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한이 주어졌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문점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선 연장전격으로 치른 선거 구도와 또 검수완박 강행과 같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가 주요 패인으로 작동을 했는데 당시에 권한이 별로 없었던 본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친 이재명계 쪽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이 당원이 된 지 6개월이 지나야 당대표 출마도 가능한데 박 전 위원장은 열흘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특히 이 자격 문제는 친명계가 주장하는 6개월 미만 권리당원의 투표권과도 연결이 돼 있어서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장 친명계 의원들은 본인만 예외를 달라고 하느냐, 자의식 과잉이고 추하다 이런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왜 이재명부터 때리나의 느낌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로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민주당 상황을 돌아보면 이 두 선거에서 연패를 한 정당이 맞는지 의구심조차 든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대선에서 진 후보와 당대표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곧장 출마를 하고 또 차기 당권까지 이어가는 것 자체가 혁신이나 개혁보다는 강성 지지층 결집에만 집중된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 과정에서 당의 간판으로 선거를 총괄했던 박 전 위원장까지 책임을 이른바 폭탄 돌리기 하면서 곧바로 당권에 도전하는 게 또 하나의 자기 정치에 불과한 것 아닌가 싶은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김건희 외교 데뷔전 득실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번 스페인 방문에서 남편만큼 어떤 부분에서는 더 많이 네. 화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득과 실을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예, 한번 따져봤는데요. 먼저 그간 김건희 여사가 전임 영부인들을 만나거나 몇몇 단독 일정들을 소화를 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비공개 일정이었거나 중간에 유출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공개가 되는 형식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스페인 방문이 사실상 첫 단독 공개 행사였던 셈인데 육성 발언이 나온 것도 대선 시절 사과 기자회견 또 7시간 녹취 사건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인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는 별 말이 없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나토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4개의 단독 일정이 있었고요. 부부 동반으로도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 등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문화원과 친환경 업체를 방문해서는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 더 홍보하고 알리는데 그 자부심을 가져두지를 제가 잘 느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부터 귀국까지 모두 7벌의 공식 의상을 소화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국기가 연상되는 옷은 외교적인 메시지로 연결이 됐고 태극기 배지를 내내 착용한 모습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동안에 제2부속실 이제 폐지냐, 뭐 부활이냐 이런 논란 그리고 여러 이제 개인적인 의혹들이 있어서 국내에서는 공개적인 활동이 조금 위축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순방을 계기로 국내 활동의 그 보폭도 상당히 넓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 외교 일정 수행에서 국내 배우자 역할로 일종의 연착륙을 시도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이 그동안 비판 여론에 대해서 수세적인 입장을 보였다면 이번 외교 무대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마침 오늘 대통령실이 후기 성격의 사진 12장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그 가운데 7장의 김 여사가 등장을 합니다. 또 윤 대통령 부부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의 소원 노래가 나오니까 눈시울을 붉혔다 이런 일화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 행보에 대해서 참모들이 소극적으로만 대응했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일단 득실 중에 득은 꽤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실도 분명히 있죠. 네, 아무래도 가장 우려가 컸던 부분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단 주목도가 높은 배우자이기 때문에 대통령 일정까지 잠식을 당한 부분 딜레마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 날 크로아티아 배우자와의 만남이 예정이 됐다가 갑자기 취소된 것도 외교적인 미숙함이 노출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스페인 국왕부부와 인사를 할 때 김 여사가 팔을 건들거리거나 또 일부 단체 사진에서 얼굴이 가려지는 등 의전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너무 이 구석에서 초라한 모습들을 보이는 듯한 이런 인상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김건희 외교 데뷔 전 득실은 의 느낌표는 팬덤 벗어나 보편적 가치로로 하겠습니다. 네. 이 보편적 가치 연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언급한 표현인데요. 자유와 인권 또 법치 등의 규범과 원칙을 포함시키는 말입니다. 그동안 김 여사에 대한 지나친 팬덤이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외교적인 용어와는 조금 뜻은 다르지만 이 국내 행보에서도 보편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연착륙을 하는 데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취지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